편두통으로 병원을 내원하신 환자분들 중에서 본인이 먹고 있는 약 때문에 편두통이 생기게 된 걸 모르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즉, 다른 질환 때문에 복용 중인 약들 중에서 편두통을 유발하는 경우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머리가 아파서 병원을 가게 되면 편두통의 원인에 대한 충분한 고민도 없이 너무 쉽게 편두통 약을 처방해주는 일부 의사도 문제이지만, 처방해주는 약을 무조건 복용하는 환자도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서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복용하는 약들 중에서 편두통을 치료하는 약이 아니라 편두통을 유발할 수 있는 약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편두통의 발생 기전은 명확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뇌혈관과 감각신경 사이의 염증 반응에 의해서 혈관이 확장되면서 통증이 발생하는 것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원인으로 혈관 확장제를 복용하기 시작한 환자에서 새로 편두통이 생겼다면 내가 새로 먹고 있는 약이 혈관 확장제는 아닌지 꼭 확인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혈관 확장제를 복용하면 혈압이 떨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 경우에 우리의 몸은 혈압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교감신경을 항진시키게 되고 심장에서는 피를 더 많이 짜내게 됩니다. 그 결과 늘어난 혈류량이 뇌혈관으로 몰리면서 뇌혈관이 팽창이 되면서 편두통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교감신경 항진으로 인한 두통에서는 두통 이외에도 다양한 자율신경 실조증 증상도 함께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협심증 치료제인 니트로글리세린이라는 강력한 심혈관 확장제로 부작용으로 두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발기부전의 치료제로 사용되는 비아그라도 두통을 유발하는 경우가 열에 한 분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편두통 환자에서 혈압이 높은 경우에 고혈압 약을 처방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 혈압약 중에서 칼슘 채널 차단제가 있다면 편두통 자체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해 주십시오. 그리고 미녹시딜이라는 탈모 치료약이 있는데, 원래 고혈압을 치료하기 위해 개발된 혈관 확장제였는데 어쩌다 보니 탈모에 효과가 있는 분들이 많아져서 요즘 젊은 탈모 환자분들이 두피에 바르는 외영제 형태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도 편두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뇌경색에 처방하는 실로스탄이라는 혈관 확장제도 편두통을 유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감신경이 자극이 되게 되면 열감을 동반한 두통이 잘 생기고요. 긴장형 두통과 혈관성 두통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이어트 목적으로 복용하는 식욕 억제제가 대표적으로 교감신경을 항진시키는 약물입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시작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머리가 띵 하고 아프다고 잘 먹지 못해서 그런가 보다 라는 생각으로 오히려 두통약을 사서 드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혹시 내가 복용하고 있는 식욕 억제제가 두통을 일으키는 원인은 아닌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에는 미세먼지나 대기오염 등으로 호흡기 질환 환자분들도 많이 늘어나면서 기관지 확장제를 복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테오필린이라는 카페인과 유사한 구조를 가진 약물은 교감신경을 자극해서 두통뿐 아니라 가슴 두근거림이나 손이 떨리는 등의 증상도 함께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암성 통증을 조절하기 위해서 복용하는 마약성 진통제인 트라마돌이나 코데인, 몰핀, 옥시코든, 펜타닐 등의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를 복용하는 경우에도 역설적으로 교감신경이 항진이 되면서 두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자분들은 마약성 진통제까지 복용하고 있는데 두통이 없어지지 않으면 당황하게 되는 경우가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마약성 진통제를 다른 진통제로 바꾸어 보는 것이 하나의 대안일 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경우가 많고, 약을 교체하는 경우에 환자분들이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처럼 교감신경 항진에 의해 발생한 편두통에서 기존 질환에 사용하는 약을 교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감신경 차단술 등의 주사 치료도 고려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 달에 15일 이상 두통이 있는 경우를 만성두통이라고 합니다. 만성두통으로 고생하는 분들은 두통이 생길 것 같은 느낌만 들어도 미리 약을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약 먹는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약을 먹어도 두통이 가라앉지 않고 고생을 하는 경험을 하기 때문에 전조 증상만 나타나도 약을 복용하게 됩니다. 특히 편두통으로 트립탄 계열의 약물을 복용하는 분들에서 이런 약물 의존이나 남용이 잘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만성화되는 경우에 진통제의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내 몸 스스로 두통을 이겨낼 수 있는 두통 억제 기전이 약해지거나 통증을 느끼게 되는 역치가 낮아져서 경미한 자극도 심한 두통으로 느끼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편두통을 치료하는 약물이 아닌 편두통을 유발하는 약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편두통을 치료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체크하고 넘어가야 되는 사항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내 건강은 내가 지켜야 한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알려드린 내용 중에서 나는 해당하는 것이 없는지 확인을 꼭 해보시고, 만약에 있다고 하시면 담당 주치의와 앞서 설명드린 기전하고 다른 작용 기전의 약으로 교체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